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오후 12시 48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위치 먼저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 기술 데이터를 근거로 한 개인적인 의견임을 인지시켜드리니 이 점 참고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흰색 가격 차트가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돌파하면 단기 고점의 신호이고 또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돌파하면 단기 바닥의 신호입니다. 최근 같은 좋은 분위기에서 볼린저 밴드의 하단 돌파는 일단 매수하기 좋은 시그널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노란색 무엇보다도 RSI가 패닉셀링 구간에 들어있다가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 순간의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역시 매수의 시그널입니다. 연두색, 이것을 눈치챈 투자자들은 연두색 히스토그램이 나타내 주듯이 저가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메이저 자금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흐름은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편입한 일본 상장사 메타플래닛이 107.9일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한 것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의 기술적 위치 보시겠습니다. 흰색 XRP만이 가지고 있는 호재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슈인 SEC 항소 날짜 10월 7일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좀처럼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후에 하향하고 있지만 그것이 드라마틱하진 않은 상태이고요. 연두색, 그렇지만 아직 또렷한 매수세가 히스토그램상 잡히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며칠 전과 대비해서 리플 XRP 거래 대금이 줄어든 여파일 수도 있겠고요. 어찌되었든 비트코인과 달리 리플 XRP는 연말까지는 리플 스테이블코인 발행들과 같은 거대 이슈로 가격이 움직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리플의 가격은 기술과 함께 이슈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월은 기존과 다르게 비트코인이 약 7% 상승하면서 월봉을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24시간 대비 비트코인이 단기 하락했었던 것은 선물시장 내 숏 포지션 증가와 관계가 있고 또 가격이 하락하면서 선물시장 내 미결제 약정이 뚜렷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팟 오천 자체 모델은 9월의 상승 마감에 이어서 4분기에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번 달 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확률은 69%, 연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확률은 54%로 예상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예상은 어떠신지 그리고 실제 결과는 어떻게 마무리될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분기의 비트코인 상승 예상에는 미국의 거시경제적 상황,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전미 실무경제학회 연설을 통해서 경제가 예상대로 발전한다면 올해 2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생각이다. 총 50bp를 인하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금리 인하의 횟수, 그리고 금리 인하 폭까지 밝힌 파월의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연준이 그동안 펼쳐온 통화 정책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로 자산을 몰리게 하는 가능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최근 증시와 밀접하게 커플링 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상승 가능성을 4분기에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월의 연설에 의하면 향후 미국의 금리 인하 정도는 물론 데이터가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인데요. 데이터가 기본이 된다는 가정하에 남은 2024년 안에 최소 2차례 50bp는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고용 지표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11월의 금리 인하 폭이 25bp가 아니라
당장의 50bp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용지표 예측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난달 발표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는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달 대비해서 0.3% 상승, 비농업 고용지수는 14만 4천, 실업률은 4.2%로 예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예측치를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측치 대비해서 부정적 방향으로 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는 않지만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이번 주 잘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와 더불어서 싱가포르 소재의 암호화폐 트레이딩 업체 QCP 캐피털이 10월 중순 미국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비트코인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진단했는데요. 무조건적인 수혜가 아니라 긍정적 실적이 발표되었을 경우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XRP가 예상대로 매월 초에 이루어지는 약 10억 XRP가 에스크로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에스크로에서 해제된 XRP는 장외 거래에서 거래가 되고 거래된 나머지는 다시 에스크로에 잠기는 형식을 띠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무이사가 최근 한 패널 세션에서 싱가포르는 리플 기반 디지털 자산 결제 플로우의 5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리플의 국가 간 결제 서비스 허브로서 싱가포르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으로 싱가포르가 허브로서의 역할을 단단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규제가 형성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허브 역할을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빈후드 부상의장 겸 크립토 총괄 책임자가 스테이블 코인 출시 관련 당장의 계획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최근 로빈후드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거라는 소문을 일단은 루머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계속 커져 나갈 것인데 여기서 테더가 약 60%의 시장 점유율을 이미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반독점적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진출을 통해서 이익을 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 역시 연말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상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